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아마 음운, 음절, 형태소, 단어, 어절, 구, 절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어, 오늘은 그 음운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노트 필기 가능한가요? 그 책에다 앞쪽으로, 문제집 맨 앞쪽으로, 기원이는 맨 앞쪽에서 몇 페이지를 펴냐면은, 10페이지를 펴세요. 중학국어 문법 빠작이죠. 빠작. 그래서 쌤이 필기를 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음, 여기 펜이 어디더라? 우선으로 여기다. 음, 됐죠? 자, 어딜 보냐면요. 이제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의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의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음절이라는 게 있고, 의문, 음절, 형태소, 단어, 어절, 구, 절, 문장, 요 내용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울 전부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중에서 의문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예요, 의문. 의문은, 요거는 글자가 아닙니다. 이 글자가 아니라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와 관련된 거고, 이 의문은 정의가, 의문의 정의, 뜻을 구별하는, 정확하게 적는 게 좋겠죠?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음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운. 음운은 글자가 아니에요. 소리와 연관된 겁니다. 소리.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절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오는 소리를 초성, 두 번째는 중성, 세 번째는 종성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기역, 아, 이응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를 우리는 강이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의 소리죠. 한 번에 소리 나는 소리의 덩어리를 음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뭐라고? 한 번에 소리 나는 소리의 덩어리예요. 소리의 덩어리를 음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왜 음절부터 얘기를 하냐면 의문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이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지우죠. 물불뿔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불불뿔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치? 아까 초성, 중성, 종성의 구조로 본다면 미음이란 소리, 우라는 소리, 리을이란 소리가 있겠죠.
두 번째는 으, 르. 세 번째는 르.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오는 소리를 뭐라고 부른다고? 초성. 두 번째는 중성. 세 번째는 종성이 된단 말이야. 초중 중성이 되는 거지. 자, 요 세 개의 소리 중에서 중성하고 종성은 소리가 똑같아. 뭐가 달라졌을까? 무, 브, 뿌라는 소리가 달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물, 불, 뿔의 의미를 구별하는 거는 무, 브, 뿌라는 소리예요. 이게 소리를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얘기한다? 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어때? 물, 불, 뿔이라는 소리의 의미를 구별해 주잖아. 그치? 의미를 구별하기 때문에 요 각각을 뭐라고 한다? 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 쌍비읍 같은 경우는 요 소리에다가 요 소리가 추가가 된 게 아니라 요거가 하나의 소리인 거야. 뿌 이거예요. 부부가 아니라 뿌가 되는 거야. 하나의 소리입니다. 그죠? 물불 뿔에서 무부 뿌가 의미를 구별해 주기 때문에 의미를 구별하는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요런 개별적인 것들을 뭐라고 한다? 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다음에 비슷한 거 강, 궁, 공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강공공. 여기서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 그렇죠. 중성이 달라지죠. 강, 궁, 공에서 뭐가 달라졌냐면은 중성이 달라졌어요. 아, 우, 오. 이걸 개별적으로 하면 아, 우, 오라고 지금 쓰고 있지만 이거는 뭐야? 소리야, 소리. 소리라고 보면 돼. 초성하고 종성 소리는 똑같은데 어떤 소리 때문에 중간에 오는 아, 우, 오와 같은 소리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의미가 구별됐단 말이에요. 요런 가장 작은 요런 단위를 뭐라고 한다? 음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구별하는 무, 브, 뿌와 같은 소리 또는 아, 우, 오와 같은 이런 소리들을 뭐라고 부른다? 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물이라는 소리와 불이라는 소리는 어떤 것 때문에 의미가 구별됐을까? 그렇지. 초성, 미음하고 비읍 때문에 구별이 됐죠. 강이라는 소리와 공이라는 소리는 뭐 때문에 의미가 구별됐을까? 중성. 아, 오가 되는 거지, 그치? 이런 것들을 운이라고 부르는 거야. 음운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렇게 소리 단위가 이렇게 하나만 다른 이런 쌍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최소 대립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최소 대립쌍. 최소 대립쌍. 그러니까 초성 소리하고, 중성 소리하고 종성 소리는 똑같죠. 초성 소리랑 초성 소리랑 종성은 똑같은데 어때요? 중간에 오는 요런 소리 때문에 의미가 구별됐잖아. 그치? 의미가 구별되는 요런 쌍들. 그러니까 초중 종성 가운데 하나만 다르지. 이렇게 하나만 다른 요런 쌍들을 최소 대립쌍이라고 얘기를 한다.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제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의문의 정의 방금 의문의 정의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의미가 머릿속에 좀 들어오나요? 그러면은 의문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으로 얘기를 하면 분절 의문이라는 게 있어요. 분절 의문이 있고 이 아래쪽에는 비분절 운이라는 게 있어. 분절 의문이라는 것은 소리 마디가 경계져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소리 마디가 경계져 있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소리 마디가 경계져 있다, 경계져 있지 않다. 그래서 분절 음운 같은 경우는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느, 드, 르 어때? 소리가 구분되지? 소리가 딱딱 끊어지잖아. 근데 소리 마디가 경계져 있지 않은 게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소리의 길이라는 게 있고 억양이라는 게 있어요. 소리의 길이는 말 또는 말 짧게 하나는 짧게 하나는 길게 발음한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말 소리의 경계가 저어져 안 저어져? 안 지어지지. 안 지어지잖아. 그치? 근데 위에는 그, 느, 드 경계 지어지죠. 이렇게 소리 마디의 경계가 저어져 있는 거를 분절음은 저 있지 않은 것을 비분절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 비분절음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허파에서 허파에서 공기가 나올 때 장애를 입고 나오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장애라는 건 조음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조음기관. 다른 말로 발음기관이라고 얘기해요. 발음기관. 조음기관 또는 발음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음기관의 장애를 입고 나오는 소리를 자음, 장애를 입지 않고 나오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똑같죠? 허파에서 뭐가 나와? 공기가 나올 때 조음기관의 장애를 입지 않고 나오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자음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그느드르 무브스 이렇게 쭉 있을 겁니다. 쭉 있고 사이사이에 그, 뜨, 뿌, 스, 쯔가 들어가요. 기역 뒤에는 쌍기역, 디귿 뒤에는 쌍디귿, 시옷 뒤에는 쌍시옷 등등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치? 자, 이런 것들을 자음이라고 한다. 허파에서 공기가 나올 때 조음기관의 장애를 입고 나오느냐, 안 입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 모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단모음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이중모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어.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나 입술이 모양이 바뀌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바뀌지 않는 거죠. 잠깐 딴 생각하니까. 자, 뭐라고요? 단모음은 혀나 입술이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중모음은 혀나 입술의 모양이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단모음에는 이, 에, 위, 왜, 으, 오와 같은 거를 단모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중모음에는 뭐가 있냐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J 계열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W 계열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J 계열 같은 경우는 이게 반모음이 E가 포함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W 계열은 O나 U 반모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모음이 뭐냐? 반모음은 뭐냐면은 자음의 성격과 모음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의 중간적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자음과 모음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밑에 야 같은 경우는 이것은 E 플러스 R란 말이야. 오케이? 발음을 한번 해볼까? 이, 빨리 발음해봐. 야가 되는 거지, 그치? 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야 안에 있는 요 이를 반모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모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발음하고는 달라.
야 안에 발음하는 것은 그 이가 일반적인 모음보다 입을 더 좁히고 자음과 같이 발음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자음과 같이 발음하기 때문에 모음과 자음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 또는 이 이중모음 같은 경우는 단모음과 어울려 가지고 무조건 같이 있어야 되는 모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잠깐만요. 이 반모음은 다른 말로 활음, 미끄러져 나가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과도음, 잠깐 머물렀다 가는 소리다라고 얘기하고 반자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반모음, 활음, 과도음, 반자음. 뭐 요약하면 반모음이라는 것은 자음과 모음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다. 그치? 아까 얘기했듯이 이라고 발음할 때랑 이야라고 발음할 때랑 그 이는 반모음이는 마치 자음처럼 발음되는 성격이 있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마치 자음처럼 또는 모음처럼 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음을 반모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이중모음의 종류가 크게 세 개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야, 여, 요, 유, 예, 예가 있겠지, 그치? 요거는 반모음이 이에서 시작해서 요거는 뭘로 끝나겠니? 야는 아로 끝나겠지, 그치? 요거는 어, 오, 우, 에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반모음 이로 시작해서 아로 끝나면 요게 되는 거야. 나머지 것들도 이해되죠? 이어, 이오, 이유, 이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단모음이 붙어가지고 다른 단모음과 붙어가지고 하나의 모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모음이 두 개가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모음이 두 개다, 아니 이게 음운이 두 개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수능에서 평가원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는 모음이 그두 개가 숨겨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야는 반모음 이랑 이제 그 다음에 단모음 아가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우고요. 뭐가 있냐면 오나 또는 우로 시작되는 반모음이 있겠지. 오에 시작해서 요게 있다면 요게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반모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요렇게 숨겨져 있고 요렇게 숨겨져 있고 올, 월, 왜, 우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요 앞에 게 반모음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오에서 또는 우에서 시작해서 요거는 아로 끝나는 거지. 요거는 에로 끝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두 개의 몸. 이거는 뭐예요? 오에서 시작해서 아로 끝나는 거지. 이것도 오에서 시작해서 우에서 시작해서 우에서 시작해서 애가 되는 거란 말이야. 어? 이해돼? 그래서 두 개의 모음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이중 모음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는 의라는 게 있어요. 의는 이 반모음 이에서 시작했다는 설이 가장 강력합니다. 뭐 의에서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에서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반모음이 뒤에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고 또는 이렇게 끝났다라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이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요약하면 반모음 이가 앞에 붙었는지 뒤에 붙었는지는 문법 학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아, 반모음 그냥 이가 붙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의발음 같은 경우는 요 이가 뭐란 얘기야? 반모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케이? 자, 하여튼 이중모음이 뭐라고 했어? 발음할 때 혀나 입술이 움직이는 게 이중모음이지. 그래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 여기 두 가지야, 크게. 반모음이 이인 경우, 반모음이 오나 우인 경우. 그치? 이에서 시작해서 아, 어, 오, 우, 에가 됐을 때 요 위에 이중모음이 된다 이거지. 그치? 그 다음에 오 같은 경우는 아, 에, 어, 에와 같은 걸로 끝난다라는 거. 그리고 반모음이 아, 이라고 가정했을 때 의도 이중모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은 이중모음은 두 개의 모음이 합쳐졌다. 두 개의 모음이 합쳐진 모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혀나 입술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소리의 길이도 음운이라고 본다라고 했어요. 말이라고 짧게 발음하는 거랑 말이라고 길게 발음하는 거. 말. 뭔 얘기냐면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 그럴 때는 말 이렇게 짧게 발음합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말 있지. 대화할 때 말. 그럴 때는 말 그렇게 대화하는 거야. 길게 발음하는 거야. 그치? 때문에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가 구별된다라고 해서 의문인 거야. 근데 소리 마디가 경계져 있어, 안 경계져 있어? 안 경계져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비분절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억양이에요. 억양은 뒤에를 올리느냐, 유지하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구별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집가라는 표현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집가라는 표현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집가라고 뒤에를 올리면 의문이 되는 거야. 그치? 지금 집가라고 하면 단순 진술이 되는 거야. 진술. 그 다음에 집가라고 끝에를 유지하면 명령이 되는 거야. 명령. 그치? 억양이라는 건 뒤에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유지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구별된다라는 거야. 지금 집과 소리는 똑같잖아. 근데 뒤에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구별되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 억양이라고 얘기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의문은 뭐라고 했어요?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지. 말의 뜻을 구별해야 돼. 소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의미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소리 구별이 아니라 의미를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의문은 크게 두 가지,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분절 의문이라는 건 소리마디가 경계져 있다라는 거고, 비분절 의문이라는 건 소리마디가 경계져 있지 않다라는 거야. 분절 의문 같은 경우는 소리마디가 경계져 있기 때문에 그, 드, 브, 스, 즈 딱딱 끊어지잖아.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아, 야, 여처럼. 자, 분절 의문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자음은 정의가 허파에서 공기가 나올 때 장애를 조음기관, 발음기관의 장애를 입고 나오는 소리를 자음, 장애를 입지 않고 나오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자음 같은 경우는 기역에서부터 뭐 히읗까지 그 사이사이에 끄뜨뿌스 쯔와 같은 소리들이 있다고 했어요. 끄 같은 쌍기역이 두 개 있는 거 있잖아. 이거는 표기라고 생각하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 끄가 되는 거야. 하나의 소리잖아. 그가 합쳐져 가지고 끄가 되는 게 아니라 끄라고 하나의 소리잖아. 그치? 이렇게 우리가 쓸 때는 쌍기역이라고 하지만 이건 소리이기 때문에 끄라고 하나의 소리라고 보는 거야. 하나의 의문입니다. 하나의 의문. 이해되니? 그래서 분절음은 자음과 모음이 있다. 그래서 모음에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는데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나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 소리, 이중모음은 움직이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단모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잠깐 얘기를 할 때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뭔 얘기냐면
자, 이게 단모음 체계표입니다. 뭐라고? 단모음 체계표예요. 이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단모음 체계표를 왜 외우냐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게 선생님 빨간 주황색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입천장이고요. 입천장의 중심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그려놓은 게 혀입니다. 혀. 네, 주황색으로는 혀예요. 그러니까 좌표점이라고 보면 돼.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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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냐 이렇게 되는 거야. 좌표야. 잠깐만. 예, 여보세요? 아, 예, 총알은 맞습니다. 지금 수업 중이라 예, 네, 예.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머니, 제가 저 이따가 그 전화를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수업 중이라. 아, 잠깐만요. 아, 예. 말고. 자, 보겠습니다. 단모음 체계표 있지? 그치? 단모음 체계표. 이제 혀나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요렇게 위에 거 뭐라고 했어? 입천장이라고 했죠? 요거는 혀죠? 혀. 그래서 요, 그 안에 있는 단모음의 위치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야.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에 위치인 거야. 이라고 한다면 혀가 올라가서 입천장 앞쪽에서 발음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요 혀를 이 입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서 발음되면 전설이 되는 거야. 뒤쪽은 뭐가 되는 거야? 후설이 되는 거죠. 전설, 후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이면 뭐라고? 전설, 뒤쪽이면 뭐라고? 후설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혀가 기준점이 밑에가 있어요. 밑에가 있어. 밑에 있는데 혀가 위로 올라가면은 고모음이라고 얘기하겠지. 중간에 있으면 중모음, 밑에 있으면 저모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입술이 평평하다고 해서 평순, 둥글다고 해서 원순, 이것도 평순, 원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지? 근데 우리가 단모음이라고 하는 건 혀나 입술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위외 한번 발음해 보겠어요? 위외.
발음돼,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발음되는 게 아니라 혀나 입술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왜 해봐.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잖아. 에라고 했을 때, 이거는 혀나 입술이 고정돼 있잖아. 근데 왜라고 발음하면 움직이잖아. 단모음인데 움직이네. 이중모음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의 원칙 발음은 어떻게 하냐면, 위 같은 경우는 입술을 둥글게 해봐. 이렇게 둥글게 한 다음에 고모음이 있는 앞에 이를 발음하는 거야. 그럼 위 발음이 되는 거야. 네, 입술을 둥글게 하고 그러면은 왜 발음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마우스 보이나요? 위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입술을 둥글게 하고 뭐 발음한다고? 이 왜를 발음하기 위해서 입술을 둥글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원칙 발음은 혀나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에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왜라고 혀나 입술을 움직이면서 발음하는 것도 우리가 허용을 해줍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됐고요. 자, 앞쪽으로 돌아가서 음, 앞모음까지 했죠, 그렇죠? 이중모음도 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자 보겠습니다. 아까 의문 얘기를 했어. 의문이라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음절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한 번에 소리 나는 소리의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에 보시면요. 이 칠판 보세요. 칠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약이라고 돼 있지. 요 겉에 있는 거는 표기예요. 표기. 요 안에 있는 건 발음입니다. 요 괄호 안에 있는 건 이렇게 발음해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초성에 오는 이응은 소리값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여기 적혀 있죠? 야,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오는 이응은 소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표기로만 받쳐 적는 거지. 의문할 때도 이응이 소리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우운할 때도 처음에 오는 이응은 소리가 없습니다. 초성에 오는 소리는 없고 종성의 이응은 소리값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이해되지? 어. 그래서 의문의 개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소리의 개수. 약이라고 한다면 의문의 개수가 몇 개겠어? 그렇지, 두 개입니다. 초성의 이응은 없으니까. 이해되죠? 종이라고 했을 때 의문의 개수는 지읒, 오, 이응, 즈, 오, 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종이라고 했을 때 의문의 소리 개수 세 개가 되는 거고 겹자음인 경우는 뭐냐면 비읍, 시옷, 리을, 기역, 리을, 피읍 그지? 이런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진 자음들이 음절 끝에 오는 거를 겹자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 겹자음은 발음할 때 어떻게 해? 하나의 소리만 이렇게 음절 끝에 비읍 시음만 있다. 이렇게 되면은 비읍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럴 땐 비읍 발음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뒤에 자음이 오지 않고 모음이 온다. 그러면 여기 뭔 얘기냐면 자, 이렇게 있잖아. 그지? 이렇게 오잖아. 이거는 이응은 음가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 없죠. 그럼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란 말이야. 그럴 때는 먼저 갑하고 시옷이 어디 가냐? 뒤로 넘어가는 거야. 모음이기 때문에. 모음이니까 비어 있잖아. 앞에 이응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시옷이 뒤로 그냥 넘어가는 걸 우리가 연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연음. 오케이? 연음입니다. 갑시가 되고 비읍과 뒤에 있는 시옷이 충돌을 일으켜서 갑시가 되는 거거든. 어? 이럴 때는 이 두 개의 비읍이란 소리와 시옷이란 소리가 살아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비읍 시옷이 음절 끝에 오고 이걸 하나로 발음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갑이라고 발음되는 거야. 시옷 소리는 탈락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의문의 개수는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지. 그치?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의 변동이 좀 어렵습니다. 자, 다시 지우고요. 이제 자음 체계표랑 모음 체계표를 배울 거예요. 자, 위로 올립니다. 자, 의문의 개념과 체계 아까 얘기했죠? 의문은 다른 말로 음소 또는 운소라고 얘기하는 거야. 음소는 분절 의문을 얘기하고 있거든. 분절 의문. 자음과 모음이야. 운소는 비분절 의문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소리의 길이, 억양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의문의 정의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얘기가 돼 있죠. 그래서 문하고 눈을 봤을 때, 자, 여기에서 소리가 다른 건 뭐 때문에 소리가 달라졌을까? 어떤 것 때문에 의미가 달라졌을까? 문, 눈, 그러면 초, 중, 종성 중에서 초성? 그렇죠. 미음 소리와 니은 소리 때문에 문과 눈의 의미가 달라졌지. 자, 난이라고 할 때 어떤 소리 때문에? 중성 때문에 의미가 달라졌지. 그지? 근데 눈하고 누운이라고 길게 발음해봐. 그럴 때는 뭐 때문에? 소리의 길이 때문에 의미가 달라졌잖아. 이렇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한다? 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물불불 같은 경우도 똑같잖아. 여기에 보면 브, 뿌라는 소리 때문에 물불불의 의미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음운 차이로 뜻이 달라지는 단어의 짝 이거를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거야. 물불불에서 무브뿌라는 소리 때문에 의미가 구별됐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음성과 음운의 차이. 음성은요. 이거는 인간의 발음 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고요. 음은 좀 음성의 의미랑은 다르지, 그치? 음성은 라고 했을 때 의미를 가진 말소리라고 보면 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의미를 가진 말소리니까 음성이야. 그치? 음성이야. 음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때요 할 때, 때요 할 때, 어때요? 자음과 모음이 섞여가지고 특정한 의미를 구별을 해주게끔 하잖아. 그치? 이 때문에 이거는 의문이다라는 거. 자, 아까 의문도 얘기했습니다.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분절은 소리 마디가 경계져 있다. 자음과 모음처럼. 그치? 비분절 의문 같은 경우는 소리 마디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비분절 의문은 말과 같이 소리의 길이, 여기에선 소리의 장단이라고 나오지. 그리고 억양, 이거는 끝에 소리를 올리냐, 내리냐, 유지하느냐, 그 차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의문의 종류가 나오죠. 의문의 종류. 자, 의문의 종류가 나오는데, 자, 의문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다. 자음은 어파에서 공기가 나올 때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즈 할 때, 어때요? 조음기관, 발음기관에 걸리적거리듯이 나오는 거야. 그게 장애를 입는다라고 얘기하거든. 공기가 나올 때 발음기관에 걸리적거리면서 나오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합니다. 모음은 걸리적거리지 않아. 그래서 모음이야. 오케이? 그 모음에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다.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 발음 시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한다. 그래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봐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혀나 입술이 혀의 모양이나 그러니까 혀의 모양이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어떻게 돼? 바뀌지. 그런데 어떤 게 원칙이라고 했어? 바뀌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발음법 어떻게 한다고 했어? 입술을 둥글게 하고 입술을 둥글게 하고 라고 발음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기억나시죠? 자,
그다음에 소리의 길이 얘기했고요. 눈.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눈, 뭐 이렇게. 이게 사람의 눈이 눈 짧게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눈 길게 발음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밤과 밤이 있어요. 우리가 누워서 자면 눈 깜짝할 사이에 밤이 지나가잖아. 그래서 밤은 짧다 기억하면 돼. 그리고 먹는 밤은 어때요? 수화되기까지 길지? 밤 이렇게. 오케이? 사람의 말은 길고요. 달리는 말은 짧아. 달리는 말은 빨리 달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외울 때. 이해되죠? 자, 억양. 철수 학교 가. 이건 의문이 되는 거고. 철수 학교 가. 라는 건 일단 단순 진술 평서가 되는 거고요. 철수 학교 가. 라고 하는 건 명령이 되는 거잖아. 그치? 끝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자, 아까 자음 체계표 이제 한다고 했죠, 그쵸? 자음은 허파에서 공기가 나갈 때 조음기관에 장애를 입고 나오는 소리, 그리고 모음 같은 경우는 장애를 입지 않고 나오는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소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암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기억하냐? 사람 얼굴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사람 얼굴을 이렇게 딱 그려봐. 이거는 이가 되겠죠? 이가 되겠고 입천장이 되겠고요. 혀가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입술 소리 여기죠. 입술 소리. 그 다음에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그 다음에 목청이 될 거란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여기는요. 순서가 이렇게 넘어가잖아. 입술, 윗잇몸,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암기하기가 편할 거야. 오케이? 순서대로 기억해. 입술, 두입술, 윗잇몸,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이렇게. 알겠지? 앞쪽에서 뒤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되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 금방 보는 거고 파열, 파찰, 마찰이 있어. 파열은 뭐냐면 막았다 터지는 거거든. 브, 드, 막았다 터지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걸 파열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찰은 입천장과 혀 사이를 최대한 좁혀서 그 사이로 빠져나간 소리. 어때요? 최대한 좁혀서 빠져나가지. 그래서 발음할 때 입천장과 혀를 최대한 좁혀서 그 사이를 빠져나가면서 내는 소리를 마찰음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파찰음이 헷갈리잖아. 이거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파여름의 파, 그다음에 마찰의 차를 합친 게 파찰음인 거야. 두 개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 막았다가 터지는데, 그지? 터지는데 그 사이를 최대한 좁혀서 나가는 소리. 즈, 즈, 츠. 어때? 즈. 막았다가 터지는데 그 사이를 최대한 좁히는 거야. 파열음은 막았다 터진다고 했고, 마찰음은 최대한 좁힌다고 했고, 파찰음은 막았다 터지는데 그 사이를 최대한 좁힌다고 했고. 오케이? 어. 자, 비음은 콧소리예요. 콧소리. 콧소리. 콧소리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오, 나, 미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세요. 오나미. 그다음에 유음은 리을, 뭐, 르 소리도 탄설음과 설치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지금 그거를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비음은 콧소리. 그러니까 발음할 때 미세하게 코 쪽으로 바람이 나가면서 나오는 소리야. 유음은 흘러나가는 소리. 혀 쪽으로 흘러나가요. 혀의 양 측면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소리가 있고 혀를 튕기면서 내는 소리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어. 이거를 우리가 비음과 유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정리를 하면 요 파열, 파찰, 마찰음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묶어가지고 말이야.
안 울림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안 울림 소리. 그러니까 목청을 떨어 올리지 않는 소리라고 안 울림 소리라고 하고 비음하고 유음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울림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 오케이?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응. 자, 그다음 거. 자음 체계표를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거지. 소리내는 위치는 부입술, 위뒷몸, 센입천장, 요린입천장, 목청 이렇게 얘기했지. 그다음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어떻게 내는지 알려줬죠. 막았다 터지느냐, 최대한 좁히느냐, 막았다가 최대한 좁히면서 빠져나가는 소리냐. 오케이? 자, 파열, 마찰, 파찰 같은 경우는 묶어가지고 안 울림 소리, 목청을 떨어 올리지 않는 소리, 그리고 비음과 유음처럼 목청을 떨어 올리는 울림 소리가 있어요. 울림 소리에는 이거 외에도 모음, 모든 모음을 울림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모음은 울림 소리다. 오케이?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이음, 그 다음에 모든 모음은 울림 소리다. 나중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이 소리 공부할 때, 사이 소리 공부할 때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 사이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울림 소리가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울림 소리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모음도 울림 소리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어. 자, 자, 여기 나오는 위치 있죠? 이것도 암기를 해주는 게 좋아. 뭐, 굳이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바, 다, 가, 자, 순, 히, 마, 물, 이렇게 해주세요. 오케이? 이게 외우는 방법은 그때그때 다른데, 이건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솔직히. 내신 기간 때 이게 이제 괄호 넣기 나올 수 있으니까, 중3 때 또는 중2 때, 그때를 대비하라는 거고, 보통 이걸 암기하는 문제는 잘 안 나와. 일단 이게 울림소리에 뭐가 있냐, 파열, 마찰, 파찰음의 종류가 무엇이냐, 이런 것만 잘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음책이 아까 얘기했듯이 모음이라는 건 허파에서 공기가 나올 때 좋은 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장애를 입고 나오느냐, 입지 않고 나오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입천장을 중심으로 앞쪽이면 전설, 입천장을 중심으로 혀의 뒤쪽이면 후설이 되는 거야. 자, 원순이라는 건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둥그냐, 원순, 입술 모양이 납작하냐, 평순이 되는 거야. 단모음의 종류 이거 다 얘기했죠, 그죠?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어. 이거 어떻게 외울까? 유치하지만 니, 배, 개, 뉘, 뢰, 그러나, 주, 소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니 베개, 뉘래, 그러나, 주소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오케이? 뭐 외우는 문제는 내신 때만 이렇게 하면 되고 이해하고 있으면 돼. 수능은 이해형으로 나오니까. 자, 아까 얘기했듯이 그 뭡니까? 이중 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이 합쳐져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어때요? 맨 위에 반모음과 반모음이 앞에 있어. 그러니까 이중모음은 반모음이 합쳐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의계 이거 같은 경우는 단모음과 반모음 요 순서들이에요. 그래서 상향, 하향으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상향이라는 건 입을 벌리면서 울림도가 커지느냐 아니면 입을 오므리면서 울림도가 낮아지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당장 알 필요는 없고요. 자, 됐죠? 그러면은 음, 요거 한번 11페이지 한번 풀어볼까? 11페이지? 11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쌤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자꾸 헛소리 계속 하는.